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도 잘 버텼지만 나스닥은 또 밀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강세 마감하였죠. 우크라이나 소식에 대한 기대가 유럽 증시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있고 유가는 계속 밀리는데 왜 증시가 하락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홍콩 시장 등 중화권 증시 급락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갈게요. 우리 시장은 시초가 약보합 출발하고 현물 매도는 외국인 중심으로 바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선물 시장은 금요일 오후에 이어서 베이시스가 계속 좋아지면서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서 결국 개장 후 20분 만에 금요일 고점권인 355선 후반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현물 매수가 따라와 주었다면 시장이 위로 돌릴 텐데 현물은 계속 매도가 나왔죠. 결국 시장은 이 초반에 따주기 흐름을 보이다가 홍콩 세션 개장하면서 홍콩 시장이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얻어맞자 우리 시장도 투자 심리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심때 352.20선까지 선물이 밀렸는데 오늘 하루도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나누어 보면 오전장은 나름 선물 베이시스가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선물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선물 시장에 참여자들이 없는 가운데 현물 매도가 워낙 강하게 그리고 추세적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선물이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서 선물 베이시스가 좋아진 거예요. 이러한 흐름으로는 시장이 상승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폭락도 힘들죠. 기본적으로 이 폭락이나 폭등이 나오려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선물 방향성 거래가 나오지 않고서는 비추세 흐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 흐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또한 이 추세적 매도가 나왔지만 공격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주로 현물 바스켓 매도에 따른 하락인지라 반등은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려와 있게 됩니다. 선물로 하는 반등 시도는 이 단기적으로는 강한 추세를 낼 수 있어도 현물이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추세를 이어가기 힘들죠.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를 무려 6,300억치나 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장중 내내 외국인들은 오히려 선물을 매수했어요. 물론 그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어쨌든 현물 매도하는 흐름과는 다르게 파생시장에서 움직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 외국인이 파생시장 매매 중 좀 특이하게 여겨진 게 있는데 어제 홍콩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을 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보통 홍콩 시장이 급락을 하면 그 해지를 한국 시장에서 하는 편인데 우리 시장은 어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콩 증시 매도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중국 익스포저를 치워버리는 그런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홍콩 시장은 어제 풋옵션 감마가 폭발을 해서 그러자 한도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가격 풋옵션이 무려 300%나 폭등을 했는데 이 방금 마감한 야간 세션에서 또 풋옵션이 3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 홍콩 시장은 이 장 초반에 대량이 마진 계좌 청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4월물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수가 장중에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미결은 얼마 쌓이지 않았어요. 또 풋옵션 또한 먼 외가격 위주로 미결이 쌓였을 뿐 아직은 옵션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선물 기준 350선을 아래로 밀어버리든지 하기 전까지는 방향성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옵션 가격이 워낙 비싸서 350선 이하로 밀어버린 한들 풋옵션이 폭발하거나 하긴 어려워 보여요. 어쨌든 이 당분간 방향성을 타진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소극적인 하방 양매도 포지션 유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다시 독일 닥스 선물이 14,000포인트를 넘긴 등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유럽 증시 반등은 변동성 매도로 인한 반등이 핵심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이 시장이 하락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이슈는 사실상 한물 갔다고 봐요. 시장의 관심은 미중 관계 그리고 FOMC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럽이 단기적으로 이평을 위로 돌리고는 있지만 휴전 협상이 쉽게 끝날 가능성도 낮고 무엇보다도 이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뒷수습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죠.
과연 뭐 러시아 제재는 바로 풀 수 있는지, 또 그게 맞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덜 얻어맞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뭐 휴전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급등한다? 그러면 이 세론도 뉴스가 돼서 윗골이 크게 달고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유럽 증시는 지금 선물옵션 만기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독일 닥스 기준 14,000포인트를 벌써 세 차례 트라이를 했죠. 이렇게 콜옵션에서 여러 차례 시세를 주었지만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눌리게 된다면 콜옵션 프리미엄을 와장창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유럽이 계속 반등한다기보다는 오버슈팅 나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러시아의 디폴트 이슈 뭐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고, 진짜 문제는 유로존 채권입니다. 최근 들어 유로존 채권들이 급락 중입니다. 물론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장단기 가릴 것 없이 하락 중인데, 어제도 독일 10년 국채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어요. 유로존 채권 매도가 계속 몰리는 것은 채권 매도를 해서 주식을 사려는 이런 자산 배분이 아니라 그냥 유로존 너네들도 긴축해야 돼, 이런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유가가 계속 하락을 해서 전일 텍사스 기름은 $100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나 이 원유 옵션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이라서 저는 이거는 언더슈팅이 진행 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뭐 $90, $80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진 않는 거죠. 아직도 브렌트 기름은 $100를 하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기름이 완전히 부서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가 거의 마이너스 2% 하락을 해서 다시 $1953까지 내려왔지만 뭐 이것도 FOMC 앞두고 눌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미국 10년물은 2%를 돌파했죠. 이번 FOMC에 25bp 올리는 건 뭐 당연하지만 다음 FOMC에 50bp 올리라는 압력이 채권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것이 유가였다라고 하면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락다운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유가 조정이 좀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논리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또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붕괴로 인한 그 쇼티지발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 당국자들은 머리통에 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채권 플레이어들 정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을 정리해보면 전쟁 이슈는 끝났다라고 보면서 변동성 매도가 들어왔긴 했는데, FOMC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유로존도 긴축해야 된다 압력 등이 시장의 리스크로서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저물은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계속 눌렸어요. 오늘부터 미국은 서머타임이 시작이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 개장이죠. 참고로 유럽은 다다음 주,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서머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이 교차하는 시간이 달라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헤지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유럽 마감을 앞두고 미국 세션에서 헤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시장의 흐름도 이 유럽 세션과 교차되는 시간을 전후로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템포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월요일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 대비 특히 나스닥이 아주 약세였어요. 초반부터 뭐 갭으로 떨어진 애플, 뭐 이거는 이제 심천, 선전, 거기 그 팍스콘 공장 뭐 셧다운 이야기, 락다운 이야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테슬라나 마이크론이나 AMD나 인텔, 구글, 엔비디아까지 테크 딱지가 붙은 건 다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 다우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요. 간만에 파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당긴 등 제약주가 강세였어요. 모더나도 무려 8.5% 상승하면서 강한 쇼커버링이 나왔는데, 물론 모더나가 장중에 20%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초반 1시간만 열심히 땡기고 나머지는 밀렸거든요. 이 뉴스플로우로는 뭐 중국이 시노팜 백신이 물 백신이니까 뭐 모더나 백신을 수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콤보 트리플 샷 이렇게 맺추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유, 쇼커버링 주려고 별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중국 주식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가 급락을 했어요. 알리바바는 드디어 나이스 시총 20위 바깥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23위가 돼요. 어제 또 재밌게 볼 주식이 게임스탑이에요. 제가 게임스탑 참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올해 저가를 갱신해서 $78.11, 무려 15.73% 하락을 했습니다.
뭐 기름 주식도 연속해서 하락을 했고 엑소모빌 마이너스 3.58%, 쉐브론도 마이너스 2.45% 하락한 등 이틀간의 양봉을 아주 갭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어제 거의 오르진 않았어요. FOMC 이전에 언더슈팅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고, 현재의 변동성 레벨이 절대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시장이 파괴적인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 변동성이 더 오르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 수요일에 변동성 3월 선물 요게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추가로 살리지 않고 있는 것도 변동성이 뭐 안 오르는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4월물 변동성 선물은 현재 변동성 대비 약간의 콘텐고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은 아직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약간 하락을 하면서 그냥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팽팽한 접전을 하는 가운데 변동성을 한번 크게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변동성 살리지 않으면서 점진적 하락, 그러나 이젠 이번 옵션 만기 끝나고는 오히려 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 지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죠. 또 상대적 강도 또한 견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우선 파생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직접적으로 숏을 잡는 쪽이 없습니다. 그리고 패시브한 현물 매도가 꾸준히 외국인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의 모든 물량을 개인들이 떠받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해외 시장의 약세 이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아직은 뭐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지는 않고 각자의 로컬 이슈, 뭐 유럽은 유럽 이슈, 중국은 중국 이슈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이 이 아시아 증시 중에 한국 시장에 집중해서 매도를 할 필요를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파생 시장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풋옵션을 매수하기에는 이 옵션 가격이 월요일 종가 수준에서는 딱 적절한 수준에 왔어요. 그런데 아직 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해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락을 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은 이 소극적인 하방 양매도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여전히 주식은 해지 걸고 매수를 쌓아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또 폭락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폭락이 나올 것이었으면 이 달러원이 1240원인데 진작에 나왔어야 하죠. 제가 뭐 종목 피킹을 하진 못하지만 이 때가 덜 묻은 종목 사서 해지 걸고 모아가는 것, 이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유로화와 유럽 증시가 마지막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반등을 이용해서 유로화 매도 관점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오지달러는 이 재매수 가능한 구간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주가 원유 만기라 이 자칫 한 번 더 원자재 통화들이 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박자 쉬었다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 저 고점권에서 이 오지달러 이익 실현했었고요. 구리는 LME에서 톤당 1만 달러를 깼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1만 달러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여하튼 FOMC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최대한 소극적인 베팅을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